자,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딥러닝에 대해서는 우리 제일 첫 시간에서 봤었습니다만 슈퍼바이스드 방식, 언슈퍼바이스드 방식, 또 제너레이티브 방식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 봐서는 그 기존의 머신러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을 딥러닝이 대체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의 머신러닝은 예컨대 피처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모델 빌딩, 모델 이밸리에이션, 프로덕션 또는 모델 디플로이 이런 것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런 프리 프로세스, 모델 이밸리에이션, 디플로이까지를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딥러닝을 엔드-투-엔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일종이지만 한편에서는 일관된 딥러닝 로직 자체만 가지고 쭉 진행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독립적으로 하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따라서 딥러닝은 얘가 얘기 나눌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언급하는 정도로 하고 다른 기회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신경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기본적으로는 리니어 피팅 그리고 넌 리니어 피팅 이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이때 리니어 피팅이라는 것들은 그 웨이트 일정한 가중치를 두고 계산한다는 것이고요. 넌 리니어 트랜스폼, 넌 리니어 피팅이라는 것들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전혀 다른 계산값들을 이끌어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부합하도록 어떤 가중치를 찾아내는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0년대에 백프로포게이션 개념이 성립되고 나서 여러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인간의 브레인 모델을 따라서 입 근력 신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바이올로지컬 뉴럴 네트워크에 대응되는 형식으로요.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특정 자극이 들어오면 여기에 가중치를 적용을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넌리니어 관계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다음 레이어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레이어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추상화를 시키고요. 추상화의 과정에서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예측치가 실제 데이터, 즉 실제 정답과 얼마나 일치하도록 하느냐 하는 방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이런 개별 신경망을 특징짓는 요소로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 먼저 활성함수가 있습니다. 활성함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리니어 피팅 이후에 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아키텍처인데 자 이것은 예컨대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이지만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레이어를 몇 개를 가져갈 것인가, 각 레이어마다 노드를 몇 개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뉴런의 숫자와 레이어의 숫자 이런 것들을 토폴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뉴럴 또는 딥러닝에서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런 네트워크를 얘기해요. 우리가 통신망으로서의 네트워크도 있지만 딥러닝 내지는 ANN에서는 네트워크는 항상 이런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닝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트레이닝 알고리즘 중에 특히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선 액티베이션 펑션은 예컨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 하드 리밋 또는 리니어 방식이에요. 리니어 방식은 들어온 데이터를 그대로 값들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a 이퀄 n의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시그모이드 형식으로 변형시키거나 포지티브 리니어 방식으로 변형시키거나 하는 방식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입력 레이어에 들어오는 신호 각각을 합산을 하되 합산된 데이터 액티베이션 펑션을 중심으로 그 다음 레이어로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출된 것들을 그 다음 레이어로 진행을 시키죠. 자, 이 그림은 우리 앞에서 봤던 여기에도 대응이 되는데요. 각각의 x값이 들어오면 인풋 레이어에서 합산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적용시키고 그걸 가지고 히든 레이어에서 다시 또 합산 및 액티베이션 적용이요. 즉 웨이티드 서메이션 플러스 알파의 액티베이션 펑션 적용시키고 하는 식으로 계속 피드 포워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아웃풋 레이어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요. 이 실제 데이터와 예측치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로스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로스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역전파 방식으로 이 웨이트 값들을
업데이트해 나가죠. 그리고 다시 또 그래서 feed forward와 back propagate 이 각각을 에포크라고 부르고, 이 에포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서 최적의 가중치 매트릭스를 찾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말씀드린 feed forward 및 back propagate를 계속 반복하는, 에포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웨이트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결국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확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로스율을 낮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로스를 미니머이즈 시킬 수 있도록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시키게 되는데, 그것들은 마치 이런 이 공면상에서 로스율이 가장 낮은 포인트를 찾아서 계속 시도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로스율 또는 이 inaccuracy, 일마이너스 accuracy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것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 로컬 미니멈 여러 가지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기울기, 즉 어떻게 웨이트를 변경시키면 로스율이 낮아지겠는가 하는 그런 기울기를 찾아나가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죠. 원래 이니셜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프로버게이트와 피드포워드, 즉 에포크를 반복하면서 얼마나, 예컨대 알파라는 학습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란 결국 그레디언트란 이런 웨이트의 매트릭스를 얘기하죠. 즉 신경망 각각의 토폴로지 상에, 즉 네트워크 상에 각 레이어와 레이어 내 노드들이 갖고 있는 웨이트들을 행렬로 표현하는 것들을 그레디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로스율을 가장 낮추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초기 세타 값을 갖고 그 세타 값들을 학습률에 의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조정시켜 나가면서 변형된 방식으로 계속 업데이트 나가는데, 언제까지 업데이트해 나가냐면 우리가 설정한 기준 이하의 로스율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델타 J로 표현된 것이 그레디언트이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나가다 보면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요, 가장 로스율이 낮아지는 곳을 찾아서, 여기 지금 스티피스트 디센트라는 것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 가장 낮은 값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고요. 이때 적용시키는 것이 이런 미분 계수들을 이용하게 되죠. 자, 달리 보면 feed forward와 back propagate를 해나가는데요. feed forward를 하고 다시 또 back propagate를 해나갑니다. feed forward를 하고 back propagate를 할 겁니다. 다만 이때 계산의 효율을 위해서 이제 computation graph라는 것들을 이용하는데, computation graph란 각각의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과 같은 이런 오퍼레이터들이요, 오퍼레이터를 마치 데이터처럼 여기고 가장 효율적으로 계산이 진행되도록 영향을 받는 것과 영향받지 않는 것들을 구별해서, 그래서 체인 룰과 같은 연쇄 법칙, 이 캘큘러스에서 얘기하는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효율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의해서 백프로포게이트를 하고 이를 통해서 에큐러시를 높이고 또는 로스율을 낮추는 이런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머신러닝의 정의상 얘기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위한 가장 범용의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딥러닝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그것이 슈퍼바이즈드이든 언슈퍼바이즈드이든 제너레이티브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런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딥러닝에서는 앞에서 봤던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히든 레이어를 굉장히 여러 개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두면, 즉 히든 레이어의 뎁스가 커지면 그것을 바로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이 히든 레이어가 하나일 때를 쉘로우 러닝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넌 리니어리티를 좀 더 풍부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되고, 또 앱스트랙션도 넓어져서
앱스트랙션도 깊어져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딥러닝에는 학습용 딥러닝과 무감독 학습형 딥러닝으로 나누어서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CNN, RNN이 있고요. 무감독 학습형의 딥러닝이 오토인코더나 RBM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학습에 관련돼서는 Q러닝이나 폴리시 그레디언트 같은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CNN, 즉 컨볼루셔널 뉴럴 넷은 오디오나 비디오와 같은 그런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각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이미지, 오디오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의 스페이셜 릴레이션십이요, 공간적 유사성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CNN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또 그런 로스율 계산한 것들은 일반 딥러닝과 마찬가지입니다. 리커런트 뉴럴넷은 시퀀셜 데이터요, 예컨대 시계열 데이터라든지 문장 데이터라든지 이런 위치값을 가진 데이터요, 순서적 위치값을 갖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것이 이제 RNN입니다. 오토인코더는 두 개의 스택을 연결시켰습니다. 인코딩 스택과 디코딩 스택이요. 그래서 인코딩 스택, 이 인코딩 스택이 하나의 딥러닝이고요. 디코딩 스택이 또 하나의 새로운 딥러닝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코딩 스택에서는 데이터를 요약 표현하려고 하고요. 디코딩 스택에서는 요약된 것들을 가지고 그 일정한 확률 분포에 대응되도록 새로운 데이터로 산출해내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RBM 같은 경우는 볼츠만 머신이라고 해서 생성형 모델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이용한 것이 이제 RBM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학습에서는 앞에서 봤던 에이전트가 환경과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신호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폴리시에 의해서 액션을 찾아나갈 때 가장 효율적인 것들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Q러닝과 폴리시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들 각각에 대한 설명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